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전만큼 물가의 압박이 미증시의 그림자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을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간밤 미증시 종목별로는 표정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가 4주 연속 올랐다 보니까 간밤에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이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듯 했습니다.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그 심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나오게 될 CPI 지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큰 폭의 움직임은 제한됐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막판에 약간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높여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오늘은 반도체 테마의 동반 상승세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가 2% 주가 회복에 나섰습니다. 브로드컴과 AMD,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인텔의 6% 상승이 되겠는데요. 오늘 개장쯤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올라온 분석이 영향을 줬습니다. AMD와 인텔을 catch-up AI winner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catch-up이라 하면 영어로 따라잡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동안 못 간 만큼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 그리고 애플을 캐치업 위너라고 지칭한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애플의 주가는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 수준을 높여잡았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WWDC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량 회복이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을 움직일 만한 또 다른 재료로는 24일 있을 실적 발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9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요. 오늘은 0.6% 상승이었습니다. 장중에는 브로드컴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배런스에 올라온 한 칼럼의 평가가 흥미로웠는데요. 테슬라의 최근 상승은 AI와 무관한 상승이었고 이 점이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AI 사업이 1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몸집을 2배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연 AI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8월 8일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53달러 선 회복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로 가볼까요? 오늘 보잉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737 맥스 항공기의 추락 사고에 대한 사기 공모 유죄 혐의를 보잉이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에 제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의 주가는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까지 만회를 하면서 상승으로 돌려내는 움직임 0.5% 오히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어닝 플레이 측면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금요일 개장 전에 이번 주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를 앞두고 웰스파고의 콜 옵션을 좀 매수해보는 것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밖에 특징주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픽 홀딩스인데요.
일라이릴리가 모픽홀딩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키로 결정했습니다. 모픽홀딩스는 염증성 장질환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인수 금액은 총 32억 달러,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79%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화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도 장질환 시장 내 점유율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릴리가 이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거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에 대한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모픽홀딩스의 주가는 오늘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시켰습니다. 마진과 캐시플로우 회복이 기대된다.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서 지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이 소식에 따라서 9%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태양광 섹터 국내 증시에서의 움직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파라마운트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끝에 드디어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이 새로운 합병 회사의 시장 가치는 28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금난에 시달리던 올드 미디어죠. 이 파라마운트 그리고 기술을 앞세운 신생 미디어가 합쳐져서 할리우드의 새로운 미디어 거물이 탄생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5.3% 하락한 11.1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이디어야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로상피암과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암 치료제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긍정적인 임상 이상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15% 정도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난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FOMC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히 무거웠고요. 물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감도 상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누그러진 대신에 과연 금리 인하를 정말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더욱더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한 주인데요. 의회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주 의회에 연이어 출석합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9일 미 상원은행위원회와 10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물으며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을 77.9%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입에 또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한 주인데요.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기관들에서도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의 경우에는 0.1% 전달과 똑같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어 CPI 상승률의 경우에는 0.2% 월간 기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연간 상승률로는 3.2%, 코어 CPI의 경우에는 3.4%의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물가가 다시 치솟는 모습을 한때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정세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시장에 초점이 쏠려 있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시면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월간 기준 0.1%, 연간 기준 3.1% 상승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CPI보다도 코어 CPI가 중요할 텐데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는데요. 1년 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보다 소비자들이 좀 낮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0.1%포인트가량 고개를 드는 모습,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전월 3%에서 2.8%로 고개를 살짝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애플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 그리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는 흐름을 간밤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애플의 퍼포먼스 함께 들여다보시죠. 애플이 다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은 5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총도 3조 4,930억 달러로 이날 약세로 마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 650억 달러를 제친 겁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월요일 애플이 곧 출시할 소프트웨어로 개발자와 수십억 명의 애플 고객을 연결하면서 애플이 곧 AI 소비자에 대한 열쇠를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국 AI 혁명이 하드웨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며 애플 주가는 17%가량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플이 소비자와 애플의 기기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애플의 기기가 중요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의 코멘트였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시가총액의 덩치 차이는 아주 크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쟁쟁하게 AI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애플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AI를 등에 업고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이 엔비디아 이후에 후발주자로서 AI 랠리의 2라운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전일 장중 한때 1조 클럽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I 홍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까지도 그 온기가 깃들고 있다는 것을 TSMC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코멘트 조금 더 살펴보면요. 댄 아이브스가 말했던 AI 혁명은 결국 하드웨어가 시작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우리가 빅쇼트라는 영화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스티브 아이즈먼도 애플이 숨겨진 AI 플레이어다라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5월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주가가 6월부터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다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와 있고요. 애플도 자신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제공 목표를 9천만 대로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장 더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직원들에게 안드로이드 접속을 차단했다라는 소식이 전일 또 저희 우리 시장 장중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직원들에게 결국 아이폰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보안과 관련한 이슈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만큼 아이폰 판매 촉진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EU와의 압박이 좀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우리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에픽게임즈의 앱마켓 독점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다가 EU의 DMA라던가 반독점 규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까지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루시드가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루시드와 함께 최근 테슬라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루시드그룹이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루시드그룹은 지난 2분기 총 2,394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는 월가 예상치인 1,940대를 상회한 겁니다. 전분기에 기록한 1,967대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지난 2분기에는 2,11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더 저렴한 금융 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루시드는 지난 2월 주력 모델인 에어 세단의 가격을 최대 10% 인하했으며 오는 8월 5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8월에 따지고 보면 전기차 관련한 이벤트들이 또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월 8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일 겁니다. 루시드의 실적 발표 자체는 시장 전체에 어떤 온기를 불어넣는 이슈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전기차 종목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최근 1개월간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죠. 물론 2분기 인도량 발표 이후의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한 달 동안 45.5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비안이 30%대, 물론 폭스바겐과의 협력 이슈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슈가 붙어있는 전기차 종목들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다는데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다소 미미합니다. 니오가 5.51% 하락, 리오토의 경우에는 3.75% 상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EU 관세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유럽 시장에 꽤나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로이터 통신의 기사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중국 전기차의 한 절반가량이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이슈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허리케인 베릴이 약화됐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1%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82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살펴보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더리움 ETF와 관련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상자산 ETF에서 자금이 순유출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6,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금과 은, 구리는 동반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 가격 여전히 2,360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